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일이 너무 계속 하고 싶어. 너 좀 문제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딱 짓고 결혼하고 싶다. 그렇구나. 네. 저는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다. 난 절대 아니야. 결혼을 함으로써 얻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꼭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겠어. 내 지금 삶을 너무 만족하고 일이 너무 계속 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은 별로. 그렇구나.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그냥 결혼이 하고 싶어서 상대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만한 상대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럴 상대가 없으면 평생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다. 내가 애들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이거부터 생각하고 우리는 자손을 번성시킬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야 지금. 뭐 하나 보장되어 있는 게 없어.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인간다운 삶이라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결혼을 장려한다. 하지만 그냥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그게 싫고 스트레스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안 하는 게 맞지. 결혼을 한다 치면은 집이 있어야 되지. 애를 키우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하는 수만 가지의 그런 게 불어나잖아. 근데 혼자 살면은 그럴 걱정이 없다 이거지. 나 혼자만의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반려견과 평생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냥 평생 나만의 이런 여유를 즐기는 욜로족의 이런 삶을 산다 이거지. 그래서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비혼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고 요즘 비혼이 트렌드로 뜨면서 그런 할머니 분들의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어. 나도 봤어 나도. 얼마 전에 봤는데 76세인가? 그런 할머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아직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고 즐겁다. 즐겁다. 나는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비혼인이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질타받을 일이었으니까. 그치 막 그랬대. 옛날에는 어디 이상한 거 아니냐, 아프냐, 막 불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받았고 눈총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분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인식이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 의견들이 다 긍정적인 것 같아. 되게 결혼이 어떠느냐, 뭐 비혼이 어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뭐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것도 이거라서 괜찮고 저것도 저거라서 괜찮고 뭐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선 지금까지는 그게 괜찮지 않나 싶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세대별로 시선이 되게 다른 것 같아. 지금 20대들은 그래 뭐 그럴만하지 뭐 이런 눈빛이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세대로 가면 요새 비혼 그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약간 의미심장하지만 나의 딸이 그런다고 새로운 걸 이런 느낌이고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면 너 좀 문제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요즘 사회적으로 비혼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아까 말했듯이 비혼 할머님의 인터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비혼인들끼리 생기는 뭐 만나는 모임 이런 게 생긴다던가 그래서 되게 막 비혼인들이 많고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고 실질적으로 나 비혼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막 엄청 긍정적인 시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시기가 되든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한 것 같아. 한 30대 좀 넘어가면 결혼할 때 되진 않았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 말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막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혼자라고 하면 갔다 오셨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다들 한 번쯤은 다들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없으면 갔다 왔거나. 자유로운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나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쓸 수도 있고 그냥 정말 흔히 말하는 소확행 그런데 나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쏟을 수도 있고 나라는 개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 아닐까. 자신만의 삶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물론 결혼을 한다고 다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 비혼의 단점? 나를 계속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에는 약간 조금 두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 남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요즘부터 돈을 좀 모을 방법을 생각 중이야. 가족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나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헤쳐나가기 힘든 일들을 나 혼자 오롯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물론 친구는 되겠지만 정말 진실된 친구가 아닌 이상은 내 모든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막 다 얘기하고 오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이런 걸 다 일일이 말하기는 솔직히 좀 힘든 그런 게 있잖아. 그렇다고 그때까지 나의 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이 난 좀 깨질 것 같아. 나중에 나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남게 되면은 이제 난 정말로 1인 가정이고 와. 약간 좀 외로울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거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확실한 나의 꿈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 연기를 전공하는데 그래서 나는 영화나 이제 연극 쪽에서 종사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무대에 있고 싶고 스크린 속에 있고 싶어서 그냥 평생 아무한테도 억압받지 않고 나는 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뭐 할리우드까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와우. 되고 싶어. 나는 예전부터 항상 생각한 건데 내 나이가 50살이 딱 됐어. 저 푸른 초원위에 정말 사랑하는 그거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그림 같은 집을 딱 짓고 호수 공원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만들 거야. 이렇게 100m를 이제 맨날 걷는 거지. 봄에는 벚꽃 보면서 걷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단풍 보면서 걷고.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박한 3층짜리 건물에서 1층 북카페, 2층 서재, 3층 집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북카페 가서 책 읽다가 나 갈래. 나도 북카페 갈래. 나도 커피 내려줘. 만화 출입 금지. 그렇게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것과 동시에 나는 관종이라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남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간에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강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또 다른 꿈꾸는 아이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까. 나는 결혼을 해도 나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지. 남편의 삶도 집중을 하면서 살으라고 할 거고 나의 삶도 집중해서 살으라고 할 거야. 물론 이건 아기를 안 낳았을 경우. 아이를 낳았으면 나는 솔직히 아이에게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나 남편도. 나와 남편 사이에서 생긴 진짜 정말 소중한 생명이잖아. 한 생명을 탄생시킨 거잖아. 근데 이 아이에게 정말 즐겁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기억을 어릴 때 정말 많이 주고 싶어. 부모로. 어릴 때 기억이 진짜 중요하다고 부모로서 가정의 안정감도 주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